이제 조별리그도 전부 끝나고 토너먼트로 진입하는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총 32개 국가가 48경기를 치렀습니다. 조별리그 초반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잡고 일본이 독일을 제압하는 등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물론 세계 최초의 기록도 무수히 많이 쏟아졌는데 많은 기록을 카타르 대표팀이 썼습니다. 이번 대회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했던 카타르는 개최국 자격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 이는 1930년 1회 대회 이후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와의 개막전에서도 0대2로 완패했는데 이 역시 세계 최초의 기록입니다. 월드컵 역사상 개최국이 개막전에서 패배한 첫 기록이죠. 여기에 세네갈과 2차전에서 1대3으로 패배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는데 이 역시 개최국 최초로 개막 2연패를 한 팀으로 기록됐습니다. 물론 3차전에서 네덜란드에게 0대2로 완패하면서 조별리그에서 단 1점의 승점도 얻지 못한 개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사실 조별리그에서 카타르만 세계 최초의 기록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 세계 최초의 기록을 몇 개 썼는데 한국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쓴 세계 최초의 기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스 멘토리입니다. 한국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쓴 세계 최초의 기록은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기고 승점 3점을 획득해야 하는 처지였고 포르투갈은 패배하지만 않으면 무난히 16강전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부상으로 절대 뛰어서는 안 될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고는 베스트 멤버로 선발을 꾸렸고 포르투갈은 16강전 진출이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전급이 아닌 월드컵 첫 무대를 밟는 선수들이 꽤 많았죠. 물론 호날두 선수는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로 남기 위해 선발로 출전했었는데요. 그런데 경기 중 해설진은 포르투갈 팀은 선제골을 기록한 월드컵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고 짚었는데 이는 무서운 기록입니다. 선제골을 기록한다면 선수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포르투갈은 무서운 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경기 시작 후 4분 만에 선제골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히카르도 호르타 선수가 깔끔한 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한국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선제골 기록 후 패배한 적이 없는 포르투갈은 무서운 팀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드디어 한국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전반 27분 코너킥이 주어진 것이죠. 이강인 선수는 강한 코너킥을 올렸고 공은 공교롭게도 호날두 선수의 등을 맞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비수 김영권 선수가 이를 놓치지 않고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습니다. 드디어 동점으로 균형을 맞춘 것인데요. 이후로 경기는 후반 종료 직전까지 포르투갈의 파상 공세였습니다. 다행히 선수들과 골키퍼가 잘 막아줬고 후반 44분 손흥민 선수가 필드를 달리며 역습을 시작합니다.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은 스피드를 살린 드리블을 시작했는데 그가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몰고 간 포르투갈 선수가 노세안 페페 선수를 포함 세계 정상급 선수 무려 8명입니다. 그리고 슬쩍 옆을 바라본 그는 반대편에서 쇄도하던 황희찬을 받고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툭 볼을 흘려줬는데 황희찬 선수가 이를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포르투갈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6분의 추가 시간을 무사히 보낸 한국팀은 포르투갈이 가졌던 기록을 깬 세계 최초의 팀이 됐습니다. 선제골 기록 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그 어려운 기록을 한국이 깨버린 겁니다. 두 번째 세계 최초의 기록은 조금 아쉬운 기록이기는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벤투 감독이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의 부재가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분명 감독이 벤치가 아닌 관중석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벤투 감독은 피파 직원의 감시를 받으며 관중석에서 선수들 경기를 지켜봐야 했는데 선수들이 잘 싸워준 덕분에 포르투갈을 잡는 이변을 일으키며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선수가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거나 2경기 연속 옐로카드를 받으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감독이 레드카드를 받으면 다음 경기에 벤치에 앉을 수 없다는 점은 처음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역시 한국이 세계 최초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축구 규칙 개정을 담당하는 국제축구평의회가 감독 및 코칭 스태프에게도 레드카드를 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9년 IFAB는 축구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판에 대한 거친 항의를 엄격히 다루겠다며 카드 적용을 확대했고 이번 월드컵에서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그동안은 카드는 선수에게만 해당됐으나 이제 감독을 포함해 코칭 스태프도 카드를 줄 수 있게 됐는데, 바뀐 규정에 따르면 감독이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할 경우 옐로 카드를, 이 과정에서 공격적인 언사를 보이면 레드 카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나와의 경기에서 후반 연장 시간이 아직 남아있고 마지막 코너킥이 선언됐는데, 그 중요한 코너킥을 주지 않은 상태로 주심이 일방적으로 경기를 종료시키자 벤투 감독이 앤서니 테일러 심판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보통 마지막 공격 기회가 주어지면 이 공격은 진행시키고 종료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테일러 주심은 코너킥이 주어졌으나 이를 짬시킨 후 그대로 휘슬을 불었죠. 이에 벤투 감독은 삿대질까지 동원하며 심판의 자질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경기가 종료됐음에도 레드카드를 줬습니다. 결국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전을 벤치에서 지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2019년에 개정되어 이번 월드컵에 처음 도입됐는데, 한국의 벤투 감독이 처음으로 이 규정에 적용을 받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승리하기는 했으나 이 역시 한국이 세계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조별리그에서 한국이 선전하는 바람에 강제로 은퇴하게 된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루과이의 수아레즈 선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이 16강전 확정을 기다리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스마트폰을 보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같은 시간 진행되던 우루과이 가나의 경기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골득시차가 결정되어 한국의 16강전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던 것은 한국팀뿐만은 아닙니다. 우루과이의 수아레즈 선수도 일찌감치 교체되어 벤치에서 한국 포르투갈 경기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후반 45분 수아레즈 선수가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황희찬 선수가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2대0으로 승리했으나 골득실차에 밀려 16강전 진출이 좌절되던 그 순간 수아레즈는 강제로 월드컵 은퇴가 결정된 겁니다. 사실 수아레즈 선수는 가나와의 경기에서 경기 내내 가시방석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경기 종료 직전 가나 팬들은 수아레즈에 대고 이제 짐 싸라라거나 코리아를 외쳤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는 비난을 쏟아냈는데, 열심히 싸워준 우루과이에게 이런 비난이 쏟아진 것은 수아레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아레즈와 가나는 악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으로 거슬러 갑니다. 8강에서 맞붙은 두 팀이 연장 후반까지 팽팽하던 승부에 균형이 깨진 것은 연장 후반입니다. 가나의 도미니크 아디이아의 헤딩이 골키퍼를 지나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갑자기 정체 모를 손이 등장합니다. 그 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수아레즈였는데, 공은 골대로 빨려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가나에게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나 가나의 키커 기아는 골대를 맞추는 실수로 실축하고 말았고 승부차기 끝에 우루과이가 승리했죠. 수아레즈가 우루과이에서는 영웅이 됐지만 가나에게는 악마였습니다. 12년 뒤 16강전 진출이 결정되는 그 경기에서 다시 가나와 수아레즈가 맞붙게 된 겁니다. 그러나 수아레즈는 나는 사과하지 않겠다, 그때 퇴장당했고 PK를 놓친 것은 가나라면서 가나 팬들의 심기를 박박 긁어냈는데요. 어쨌든 경기 시작 후 가나가 천금 같은 페널티킥 기회를 놓친 후 우루과이는 두 골을 앞서 나갔습니다. 수아레즈는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교체됐고 한국이 2대1로 역전에 성공해 승리가 확정된 후 종료 1분을 앞둔 가나팀은 선수 교체까지 단행합니다. 어차피 16강전 진출이 좌절된 마당에 우루과이의 16강 진출을 막겠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경기는 종료됐고 수아레즈는 가나 응원단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함께 월드컵 강제 은퇴가 선언됐습니다. 교체 이후 벤치에서 여유롭게 한국 소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던 그는 황희찬의 역전골이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유니폼으로 얼굴을 숙인 채 오열하기 시작했고 경기 종료까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때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선물했던 우루과이의 영웅은 그렇게 오열하며 마지막 월드컵을 장식했습니다. 어렵게 진출한 16강에서 한국은 네이마르와 히샬리송이 이끄는 브라질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이제껏 월드컵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양 팀이기 때문에 어떤 기록이 나와도 세계 최초입니다. 한국의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브라질이라는 강팀을 꺾고 8강에 무난히 안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키플레이어가 누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